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연합방송 아시아타임 최재웅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라이브 방송 톡톡 공감은요, 자목련 신앙동협회 이주영 회장님과 이비단모래 고모님을 모시고 어떤 단체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좀 이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은 신앙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자목련 신앙송협회 2대 회장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단모래입니다. 자목련 신앙송협회에서 고문을 맡아서 늘 회원들의 정서와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고모님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요즘 날씨가 덥긴 덥죠? 네. 예전보다 좀 일찍 찾아왔다는데 우리 어린 적 시절 생각나요? 더웠을 때 이 더위 여름에 시원한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오빠들 따라서 개울에를 놀러 갔었어요. 네.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 위로 오빠가 둘이 있는데 이제 오빠들은 가면은 개울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저한테 막 튀겨요. 또 여동생 하나라고. 그래서 그래도 여름에 참 시원하게 지냈고요. 또 시집 가서는 시골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물물 퍼서 남편이나 시동생들 등목시켜주고 예, 이렇게 해서 여름을 보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 네. 시골이다 보니까 뭐 우리 고모님도 시골에 사셨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개울에 이렇게 둔봉 하나 만들어 놓고 맞아요. 목욕하고 등목도 하면서 이 물고기 송사리 같은 것도 잡고 시원한, 그리고 시원하게 또 일하다 보면 등목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시골에도 이제 등목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하죠. 우리 회장님 어떤 기억이? 네, 저도 시골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네. 그 모래방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미르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모래방에 가서 소꿉장난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렵이라고 하죠. 철렵, 그렇죠. 네, 뭐 솥단지 뭐 이런 걸 가져가서 네 친구들과 밥도 해먹고 네 놀이도 하고 또 물장구도 치고 또 특히 수박서리 같은 걸 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소리가 좀 저도 통했어요. 했어요. 네, 그때는 아무리 그걸 서리를 예.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정이 시절이었기 있던 때문에 시절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유효 기간이 공시시효 기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알아도 그래서 방송 네, 이렇게 그래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동안 그 시절에 밭에 많이 서리를 당하신 농부님들, 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아우, 네, 이렇게 그래요. 뭐또 그렇게 용서를 해주실 것 같고요. 정말 요즘 많이 더운데 더위가 빨리 왔잖아요. 좀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났지만 그래도 좀 조심이 되고요.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이 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이주영 회장님께서 자목련 신앙송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네.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네. 저희 자목련 신앙송협회는요. 네. 사실은 자목련이 한남대학교 교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단체들은요. 네.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예. 그 소정의 그 수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 전문 낭송가들의 인증을 받아서 회원으로 입회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 뒤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예, 시작은 그러면 어느 정도? 네, 지금 저희가 4년째 201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째 이어가고 있고요. 제 1대 회장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인의 슬픔을 달래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겠는데 어제 사실은 제 1대 회장님의 부군께서 하늘로 주소를 옮기셨습니다. 아유, 이런 또 안타까운 그래서 소식을. 오늘 같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 없이더니 왜 갑자기 또 네, 시작을 지금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갑자기. 암울해지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뭐 네. 고인의 명목을 네. 빌어드리고요. 네. 아마 뒤에서 회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목련이 이제 그 아까 모건대학교라고 그랬나요? 네. 한남대학교. 교화라 한남대학교. 네. 한남대학교 그랬나요? 자목련 네. 꽃. 네, 교화. 교화라고 하셨죠? 네. 네, 교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시 낭송만 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 단체에서 다른 또 어떤 일을 또 할 것 네, 같은? 활동을 무지 많이 활동하는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비단님 부모님께서 말씀 좀 이 해주세요. 비단 모래님, 모래. 네, 네. 이 비단 모래님, 네, 자목련 신앙송협회가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앙송 마스터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개설을 해서 제가 교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회원들을 네. 이렇게 배출을 하고 지금은 우리 이제 이주영 회장님께서 예, 예.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회원이 성장해서 교수로 활동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자목련 신앙송협회는 2018년도에 네. 이제 그 신앙송 마스터반을 거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은 대전시에서 받는 재단에서 받는 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우리 대전의 인물 네. 신채호 선생님의 시극도 하고요. 또 박용래 시인의 시극도 하고 이렇게 대전의 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대전 사람들을 좀 알려보자 해서 시극을 많이 했고요. 또 개인적이나 우리 회원들 간에는 그 여러 가지 봉사 단체 또 뭐 굴다리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함께 신앙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몇몇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또 신앙송 버스킹도 다니면서 정말 장소 없이 가다가 음향 내려놓고 네. 우리 여기서 신앙송 하자. 그래서 신앙송을 한참 하고 있으면 신앙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렇죠. 지나가다 듣고. 네. 네.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같이 이렇게 신앙송으로 공감을 이렇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단 모래 모래. 우리 네. 그 고모님이 말씀 다 해주셨어요. 네. 뒤에 이제 이게 질문 순서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이 비단 모래님 네. 이름이 네. 길어요. 이것부터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계속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끊고 여쭤볼 거예요. 이 비단 모래님 원래 본명이세요? 본명입니다. 그러면 네. 이가인데 네. 어디 가세요? 저는 전주에 갑니다. 전주이가. 네. 네. 그러면 이 성함은 어느 분이 지어 주셨어요? 뜻이 저희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정아버지. 친정 아버님께서. 친정 아버지께서 실은 예.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근데 원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비단모래가 이름은 뭐예요? 아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옛날 여자 이름은 현옥이었어요. 현호. 이쁘네요.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필명으로 비단모래라는 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언제쯤이세요? 그게 한 20살, 21살쯤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비단모래라는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네. 꿈도 그러면 시인이었고, 시인이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60살에 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길이 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결혼 생활도 네. 그렇고 또 살아온 길도 그랬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갖고 네. 여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비단모래란 이름을 네. 비록 중간에 이제 시를 좋아하고 뭐 그 뜻대로 됐지만 그래도 친정 아버님이 좀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런 이름을 지어주실 생각하셨는지. 네, 아마 비단모래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버지가 제가 자라면서 실은 제가 조금 순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성향이 모래처럼 세상을 정화시키고
왜 모래가 세상을 좀 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불순물을 거르고, 그리고 모래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그런 작은 또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비단모래로 지어주셨어요. 네, 아버님이 네,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많은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쁜 뜻에서 오빠 둘 낳고 이름 저를 지었는지 낳으셔서 네,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에 과감하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 비단모래. 네, 비단모래로. 아, 우리 이종 회장님은 네. 혹시 어려서 꿈은 네, 저는 어려서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것도 네. 그 꿈을 이루는 한 방편이 되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아까 이제 활동은 주로 이렇게 들었고요. 네, 자몽년의 신앙도협회 이제 구성 네.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일부분으로 들었지만 네, 네, 구성원들의 아까 이제 저는 요즘 보면 대충 이제 그 지자체마다 자치 그 활동에 보면 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충이라는데 그 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네. 문인협회 신앙동부 하신 네. 분도 계신데 네,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서 네. 활동을 하고 하는데 네. 아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격이 예? 정말 네. 자몽년 신앙협회 네. 회원 구성 자격을 좀 다시 한번 아까 네.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자격은 저희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시와 신앙송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뜻이 있으시고 신앙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언제든지 오셔서 신앙송을 배우시면 일정한 이제 시간이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송은 뭐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좀 긴 시간 동안 연습과 자기 단련을 해서 수료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전문 신앙송가의 간단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 주어져서 네, 그분들이 신앙송협회 회원이 되시는 건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몽년 신앙송협회 회원들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한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저도 주변에 보면 이게 주부님들이라든가 직장인들 이런 네. 분들도 자유롭게 그 신앙송 이 협회 그리고 이런 무대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용기를 내서 네, 참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남대학교 네, 그런 반을 거쳐서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 주변에 다른 뭐 동구청이나 동사무소 일반 동아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 동아리도 많이 활동을 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전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낭송가 모임 협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모여서 어떤 때는 콜라보도 같이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단체가 따로 이렇게 딱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를 회원들 위주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렇죠. 네, 또 섭외가 들어오면 가서 이제 공연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신앙송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감동이 있는 무대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신앙송을 듣다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일단 평온해지고 네,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텐데 네, 보람됐다든가 큰 감동이 있던 무대 네, 한번 본인들 말고 네. 들으신 분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감동이 있었던 무대 그리고 본인도 감동을 느꼈을 때 그런 무대에 있으면 한 말씀 우리 이 네. 비단모래 우리 네. 고모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신앙송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신앙송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요. 강의를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또 많이 가게 됩니다. 예.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예. 신앙송을 처음에 해드리면 실은 그분들이 신앙송이 무언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를 천천히 음악을 틀고 신앙송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그 신앙송도 장소에 맞는 계절에 맞는 이런 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 위주의 시 이런 낭송을 해드리면 가만히 들으시다 나중에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신앙송 마치고 끝나고 나오면 다음에 언제 오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신앙송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감동을 드렸을 때 실은 그 시 한 줄이 주는 어떤 그런 감동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감동이죠. 예, 저도 마음이 치유되고 어르신들도 치유되고 이런 경험을 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모님이나 네. 회장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도 늘 가르치고 강대 네. 내세고 하지만 네. 할 때마다 네.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요. 자, 저는- 그러면 우리 재밌는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이제 같은 이렇게 시대 연배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막내 같은데 예전에 혹시 뭐 데이트 연애 해보셨어요? 데이트 했죠. 1년 해봤죠. 1년 6개월 생각나요? 데이트하고 결혼. 네? 생각나죠. 데이트할 때 멋진 남자나 네. 여자한테 네. 들려주려고 네. 멋진 시 한 수도 짓고 네. 뭐 들려주고 하던 그런 재밌던 시.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계시니까 네. 예, 선생님 계시니까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 뭐 그럼요. 첫사랑 있으셨어요? 첫사랑 네. 네. 결혼은 좀 일찍 해서 그렇게 마음에 남는 첫사랑은 없는데 야, 선생님 그래도 행복했겠다. 저는 이제 군인 아저씨들한테 위문 편지를 많이 오, 썼어요. 그래요? 어려서부터. 근데 편지를 쓰면 월남에서도 편지가 답장이 오고 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찾아와요. 찾아와요? 군인 아저씨들이 어. 찾아와서 빵 사준다고. 아, 그러면 제가 네. 앞서 여쭤봤잖아요. 네. 뭐 우리 친구나 남자친구나 아 내가 좋아하는 첫사랑에 들려준 뭐 시 한 수 뭐 이런 게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때는 무슨 얼굴이라든가 네. 이런 시 뭐 얼굴 하나야. 아,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 네. 결혼 생활 43년인데요. 43년. 네. 그런데 뭐 그렇죠. 그쪽이 손해지 저는 손해 그렇죠. 아니에요. 나가시라가시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예, 남편분이 손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뜻깊은 정말 위문 편지 저도 군대 있을 때 네. 받아봤거든요. 그럴 때 시를 한 편씩 뭐 아이, 그때는 그렇죠. 어릴 때는 제가 시를 안 썼지만 네. 그럴 때 왜 시를 한 편씩 써서 이렇게 넣어서 편지 중간에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네. 군인 아저씨들은 그냥 편지 자체가 또 반갑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떤 소녀가 그리움이라는 시, 보고프다라는 시 이런 시를 써서 네. 주면 이 소녀가 자기를 보고파하는 줄 알고 되게 그런데 좋아해요. 좀 외람 얘기지만 좀 착각도 할 것 같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네. 아, 저 소녀가 나를 좋아하나? 예. 네,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휴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찾아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시 한 구절이 주는 마음의 감동은 맞습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예, 군대에 있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 아, 네. 뭐 이런 말 해서는 외람되지만 집에 가고 싶다. 플러스에 탈영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군대 생활 어려운 그 사병들한테 네, 맞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그래. 그리고 감동이죠. 편지를 보내서 그 군대는 참 이상한 콘테스트도 하더라고요. 뭐요? 애인 사진 뭐 그렇죠. 사진 있어요. 제가 콘테스트 예. 또 애인 편지 콘테스트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제가 편지를 보내면 1등을 한대요. 왜냐하면 저는 책에서 많이 베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좋은 대목을. 결혼하기 전에 직업은 뭐 했어요? 예. 저는 직업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저는 방송 작가를 아, 어쩐지. 한 네. 그러면 30년 그렇죠. 가까이 네. 했습니다. 지금도 프리랜서로 네. 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아, 프리랜서. 네. 우리 이종 회장님은 뭐 옛날 그 에피소드 네. 시한수로 아, 네. 혹시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한 적이 첫사랑 있으신지? 남자를 휘어잡았습니다. 네. 네. 아, 시한수로?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제 그 편지를 보고 시동생이 예. 그대로 벗겨서 여자친구한테 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살고 네, 있고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당 시 한 수가 한 음절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도 주고 또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아, 하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 낭송은 제가 늘 네. 이렇게 방송이나 그리고 나가서 강의할 때 꼭 말을 합니다. 신앙송을 하면 일단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 박동하고 신앙송 리듬하고 좀 비슷하게 가서 그리고 시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 이렇게 그렇죠. 하면 어르신들이 시 한 편 꼭 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보람된 일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자몽련 시 낭송 협회에 오셨으니까 시 낭송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시 낭송. 음. 오늘 혹시 어느 시인의 작품을 준비하셨나요? 네. 안 그래도 오면서 낭송가니까 낭송을 예.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조금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예, 예. 낭송이 아니라 낭독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예, 한 예. 편의 시를 띄워드리겠는데요. 예. 참 아버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절한 사연들은 참 많은데 예. 아버지에 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럼 네,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오미희라는 아, 네. 탤런트 그분이 선생님이 네, 아버지의 그, 눈물. 눈물 그러면 저 사실 울었습니다. 아, 네. 눈물이 나오는데 네. 정말 그 시를 다시 음, 들으려고 하니까 제 지금도 다시 눈물이 날 것 MC님도 같습니다. 아버지시잖아요, 당연히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주영 회장님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 낭송 듣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아버지가 되어서 이 시에 이입해 주시면 아마 더 감동이 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하늘을 보며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수. 네. 오늘 유난히도 아버지의 눈물인가요? 네. 네. 이 시가 정말 가슴을 울리네. 그런데 옆에 우리 이 비단모래 고모님도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에 네. 어머님, 엄마에 대한 시가 좀 많이 있고 네. 아버지에 대한 시는 좀 적다 그랬는데 혹시
뭐 이 시간에 즉석으로 혹시 준비해 온 게 네, 있는지 저도 어머님 엄마에 대한 엄마에 네, 대해서. 시인 네. 왜냐하면 실은 사회자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느 날 외롭고 쓸쓸할 때 엄마 이렇게 부르면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뒤돌아서 그렇게 눈물을 닦아요. 그죠? 앞에서 못 울고 속으로 울죠. 네. 속으로 예, 아까 여기 아버지 있죠? 시처럼. 그런데 참 신앙송 하기 전에 우리 사회자님도 목소리가 좋아서 아, 네. 네. 신앙송반에 들어오시면 아주 네. 멋진 신앙송가가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그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모도 저는 감정이 많아서 네. 예, 낭송하다 울 것 먼저 같아서 오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그 제가 시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실은 밭일이나 이런 일들은 어머니들이 훨씬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편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요, 네. 엄마 그 네. 자체가 정말 그렇죠. 예, 뭐 말이 필요 없죠. 말이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에 대한 그 시, 네, 뭐 제목은 작품은 어떤? 네. 심순덕 시인의 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제가 언젠가 네, 예, 2,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네. 어느 행사에 이제 사회를 보면서 뭐 제 직업이 뭐 노래고 사회다 보니까 아, 네. 사회 보다 보니까 봤는데 어느 그 신앙송 협회 소개를 하면서 어떤 그분이 엄마는 네, 뭐라 그랬죠? 그래도 되는 그래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서 네. 이 실례고 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아유. 창피해서 눈물 맞아요. 감추느라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래요. 네. 네, 멋진 네 정말 한번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이 비단 노래 우리 고모님 네. 한번 신앙송 청해서 뭐 들어보겠습니다. 실은 그 엄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도 이랬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엄마는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참 역시나 오늘도 좀 눈물 좀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참느라 혼났습니다. 네. 네, 우셔도 고맙습니다. 되는데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들의 어머니 예.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네. 빌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엄마 없이 저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네. 아버지 없이 네. 한 번 정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요, 네. 우리 기후 연합 방송이고 네. 그리고 또 네. 기후 위기 대응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이 말씀을 대화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중요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인간에게 네. 정말 요즘 그 세상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네.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후에 지구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그 기후 연합 방송이 지구 환경 살리기 네. 네. 나부터 실천하자, 네. 동참하자 그런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자목련 시낭송협회에서 네. 함께해 주시면 아마 탄소 제로 하는데 아마 훨씬 좋은 효과가 커질 것 같은데 네. 이주영 회장님 네. 어떻게 네. 같이 동참하실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저도 미약하지만 집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가정주부 우리 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한테 감성으로 입혀주는 우리 시인들 자체도 신앙송가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함께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저도 플라스틱이라든가 네. 작은 미미한 네.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 실천하도록 예. 더욱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네. 뭐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뭐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말 네. 기후에 안 좋은 환경을 제하는 네.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거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네. 우리 미래가 부모님도. 밝은 게 저는 예.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 이제 손녀가 애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걔네들은 철저히 종이컵 안 쓰고 예. 걔네들은 늘 자기 컵 가지고 학교 다니고 자기 물통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어려서부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좀 몸에 안 배웠잖아요. 이 시대는 네, 그걸 모르고 저희들은 자랐어요. 좀 네. 편리함만 많이 예. 이렇게 수고해서. 쫓아가서 근데 이제 손녀가 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절대 종이컵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셔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늘 껍질 벗겨서 버려야 되고요.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저는 늘 그 손녀한테 그래요. 너희들 세대는 굉장히 깨끗해지겠구나.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너희들이 잘 지켜서 정말 그렇죠. 좋은 지구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 어, 지켜요. 정말이에요. 네. 네. 하고요. 어른들도 배울 건 배워야 네, 돼요. 너무, 애기들한테. 예, 아주 뭐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배워도 좋은데 네. 예, 부모님이 공경하는 거와 네. 사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기후 살리기, 네. 지구 그렇죠. 살리기 가장 철저히 요거는 꼭 같아요. 분명히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철저히 학교에서 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몸에 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예, 뭐 공부도 네. 중요하지만 네네. 정말 또 환경이 깨끗 좋아야 그럼요. 멋진 신앙송 나오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모든 것이 네. 네.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뭐 연기 나는 데서 뭐 신앙송 아이고, 네, 안 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또 한번 외람된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인데 네. 예, 지금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야, 네 박수. 예. 그 노래는 네.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어려서부터. 통일. 통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좀 하나로 좀 돼서 갈망하는 우리의 통일 좀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 그
회장님 네. 그 이 신앙송협회에서 네. 정말 시 한 수로 통일이 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바랄 것이 근데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시를 통해서 음.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좀 네. 한번 실천을 하기 위해서 네.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얼마 전에 참여시 낭송회를 가졌거든요. 참여시 네, 참여시. 네, CNB에서 주관하는 삼행시? 참여시. 참여. 어떤 무엇을 특정한- 일에 네. 동참한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신앙송 한 것은 318, 네. 38 네, 419. 419, 그런 네, 그런 네. 뜻깊은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네.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그거를 예.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옛날 선조들이 예.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네, 선조들이 일본에 탄광에 끌려가셔서 예.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분들의 유해가 아직도 지금 그 일본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송환이 안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나서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운구를 모셔와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안장을 시켜드리고 북한에 사시는 그 유골들은 또 북한으로 보내주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 신앙송을 그 행사 때 한번 해달라라는 섭외를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즘 방송을 보니까 예. 우리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들의 이제 유골이나 유품을 지금 많이 발굴을 하잖아요. 예. 네, 발굴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구멍난 철모를 더 이상 삭지 않게 무슨 처리를 해서 이제 보관을 한답니다. 예. 그래갖고 왜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번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군번 같은 거, 예, 정말 그 아픈 시대를 그냥 없애지 말고 그걸 이제 전시를 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통일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자. 더 이상 이제 우리 세대에는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는 화합하고 같이 통일해서 함께 이제 우리 민족끼리 나가야 되기 우리는 때문에 한민족이니까요. 한민족으로 네, 네, 그것도 그렇게 꼭- 지내기 위해서 예, 시 낭송도 그런 6.25 때 이르신 분들을 위한 신앙송도 많이 있고요. 통일에 대한 신앙송도 많이 있어서 그럴 때 참여해서 꼭 신앙송으로 예, 감동을 예.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인들도 예. 그런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런 분단의 아픔을 그런 네. 시대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 물론 뭐 민주주의와 사상 이런 것을 공산주의랑 대치하는 그런 대치되는 국면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 낭송을 통해서 네. 더 융화하고 순화하고 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큰 틀의 사회에서도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전쟁 속에서도 위문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노래도 있을 테고요. 그럼요. 앞으로 이 신앙송이 네. 예, 그런 매개체 역할, 윤활 네. 역할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평화통일 마지막으로 뭐 영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좀 마지막 이제 이 시간이 다 된 것 네네.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그리고 좋은 뭐 톡방 같은 거 네. 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우리 그 고모님이시니까 네, 일단 네. 회장님도 고모님. 높이시면 아이, 고모님. 아, 높을 네. 꽃자 쓰시잖아요. 그렇죠, 고모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셔야 돼. 네, 이비단 모래 고모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경제가 발전시키는 길, 경제가 앞서가는 길, 부자가 되는 길은 조금 어려운 이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문화를 이루는 일은 또 각 골목골목에서 함께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마음에 문화적인 것이 이루어져서 감성적인 것이 많이 풍부해지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감성을 심어주는 일이 신앙송이고 노래고 이런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마을마다 곳곳에서 신앙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문화적인 거, 김구 선생님이 늘 말하는 문화의 힘이 큰 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송으로 문화의 힘을 이끌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시민들이 행복한 네.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네. 이정우 회장님도 네. 그 간단하게 네, 좀 간단하게 정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우리 기후 온난화 네. 네, 기후 대응 방송이니까 네. 네, 정말 거기다 한 말씀 독단 네. 꼭 지켜야 될 거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 나 하나 어찌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겠냐고 말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꿔야지 전체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잘 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 지구 온난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 꼭 하셔야 네, 되겠죠? 꼭 하셔야 할 말이 그래요. 후회될 것 드릴 같죠? 말씀이 말씀하시죠. 네. 저희들이 9월 24일 날 뿌리공원에서 오, 효의 신앙송을 합니다. 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도 실은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에도 얼마든지 못지 않은, 저희들이 네.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하시고 화를 안 내셔야 지구도 아주 서늘해지고 화내시면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행사도 네. 꼭 지켜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9월 24일입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그 기후 온난화 이제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힘이 돼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정말 건강하시길 빌면서요. 저희 기후 연합 방송 아시아 타임 정말 기후 위기 대응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신앙송 자목련 신앙송 협회 우리 이주영 회장님과 그리고 이비단 모래 고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좋은 주말 되시고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오늘 톡톡 공감 라이브 방송 톡톡 공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